배심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오늘 정경심 씨의 유죄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입시 스펙 모두 거짓이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오프닝에서 변호사 사무실 인턴과 관련된 언급 드렸는데 조민양이 아니라 아들과 관련된 혐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어제 1심 선고죠.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억입니다. 딸 조민 씨 입학비리 관련돼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논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위조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금까지 부인해 왔는데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위조됐다는 거죠. 7개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한 것도 상당수 유죄가 나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것. 이거 불법이죠. 유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민정수석에 있기 때문에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 것을 피해서 차명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일련의 행동 중 하나로 동생, 미용사 등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것.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돼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징역 4년 법정 구속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야, 이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요? 의미심장한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되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입히고 입시비리 관련된 것이죠.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씩 좀 저희가 상세히 살펴볼 텐데 이재명 기자, 어제 재판부의 1심 선고 15개 중 11개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증거 부족 무죄 몇 가지를 제외하고 무죄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증거 은닉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한다. 하지만 자기의 방어권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였잖아요. 요약컨대 15가지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다 유죄로 인정된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15혐의 중에서 뭐 숫자라 보더라도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던 대부분의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을 했고 그럼으로써 4년이라는 법정 구속을 바로 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단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재판부가 가장 강조했던 건 역시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조민 씨가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을 진학할 때 7개 스펙을 활용했는데 그 스펙이 모두 다 가짜였다. 지금 재판부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고 특히나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확인서를 받은 것, 인턴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던 것,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은 정경심 교수가 직접 위조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펙들도 모두 정경심 교수가 부탁을 해서 각 기관에서 허위로 발급했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결국은 7개 스펙 전체가 다 가짜고 그럼으로써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진학할 때 사실상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 다른 어떤 경쟁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했다. 지금 재판을 이렇게 본 건데
재판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단절한 이유 자체가 정경심 교수가 한 번도 그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7가지 스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이것은 제대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발급한 거다. 이렇게 인정해서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경심 교수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재판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대표 변호사시니까 재판부가 한 발언 중에 상당히 인상적인 거 2문장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취지로 이렇게 재판부가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단 한 번도 잘못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허탈감을 일으키고 공정 경쟁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그 판결문에 저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이례적인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판사들은 굉장히 문장을 드라이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많이 두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 재판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사가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특히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임정혁 부장이 그 선고하면서 밝힌 내용에 보면은 객관적인 물증이 있었다. 그 다음에 많은 증인들이 소환돼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언들이 신빙성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사실을 다 부인했다. 그런데 공소 사실 부인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그 제기한 기소가 잘못된 것이다. 검찰이 그 한 증인이나 증거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주장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비합리적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원래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어떻게든 피고인을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어권을 갖다가 행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들은 다 그것들을 갖다가 감안하고 이걸 듣는 건데 그런데 지금 나온 저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는 재판장은 피고인이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갖다가 한다. 예. 판사가 봤을 땐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익이 있었다.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잘못된 증언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증인들이 나쁘다 이렇게 비난까지 하게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가 않다라고 그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이 형량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